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에 어제 비상대책위원 일동이 총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민주당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이거저거 다 빼고 그냥 네. 단도직입적으로 왜 진 겁니까, 민주당은? 그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민주주의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 반성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민주주의에서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선거가 전부는 아니지만 네. 투표를 하는 거는 민심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심을 존중하지 않으면 군주 민수라고 해서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또는 억울한 점이 있든 어떻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졌어요. 졌으면 국민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꾸지람을 하는구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돌이키고 반성하고 변화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잠깐 여기서 그러니까 졌다는 건 대선 말씀하시는 대선 거죠? 때. 예, 예. 그래서 전 대선 이후에 그 대선 때 진 패장 후보가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른 선거에 나가서 난 잘못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선거를 이끌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퇴한 당대표가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시 또 선거에 나가는 거는 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재명, 송영길 두 후보가 출마한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 저는 이 그게 출마 이번 자체가 지방선거가 네. 이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참사가 됐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전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출마를 한 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징화되어 버렸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반성 없는 민주당을 표현한 거죠. 우린 반성보다는 우리가 좀 억울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뭔가 평가를 받겠습니다. 이런 게 돼버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모든 자산, 이재명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민주당 사람이라면 다 모아갖고 지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집이 돼 있는데 이게 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이 자산을 좀 이용해야겠다. 이 자산을 활용해야겠다. 근데 양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지했던 분한테는 이게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고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예. 반대했던 사람한테는 저거 뭐야 하고 또 반발이 생기잖아요. 역결집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 지방선거는 이재명 선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이 붙을 때는 5대5 반반이겠지만 이미 승부가 났어요. 네. 대통령이 윤석열입니다. 그럼 이재명이 나와서 이재명 윤석열 승부가 되면 이게 우리 민주당 후보들한테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시즌2가 되는 거. 이거를 후보들의 공약이라든가 인물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돌파를 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법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키면서까지 이광재 후보가 개인 역량으로 어떻게든 뛰어넘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대선 시즌2가 되는 걸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충남에도 양승조 지사가 개인적으로는 현장 가보면 정말로 압도적이에요. 이건 경쟁력이 확실히 다르다. 이게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건 대선 시즌2를 개인 후보 역량으로 뛰어넘는 게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예. 역시 두 분이 출마하면서 이 구도를 비대위원들의 전략으로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물론 결과론적인 질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출마를 말릴 수는 없었던 거죠. 말렸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발언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로 뭐 직접이나 아니면 간접으로 다른 측근 의원들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그 전날까지도 그때 법사위 때문에 한참 우리 내부가 복잡할 때인데 그 와중에도 이재명 후보 계약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냐. 그 가까운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출마 아니다.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설마 나오겠냐. 그럼 쉽게 말하면 연막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를 좀 해봐야겠는데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비대위에서 회의를 했다면 이런 결정이 날 수가 없어요. 비대위가 회의가 없이 결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홍천 의원님 같은 경우도 비대위에서 그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좀 가깝거나 아니 이재명 후보 말이 좀 통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그 전날까지 어디 인터뷰 나와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나는 이거는 당연히 조홍천 저 비대위원이 이재명 후보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양반이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가 된 거구나. 그 다음 날 전략공천 발표를 해요 비대위에서. 이거를 박지원, 윤호중 두 분이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가 저는 왜곡됐다. 좀 쉽게 말하면 그럼 흔들려 버렸다. 비대위 안에서도 비대위 중지도 모으지 않은 것이다 이런 예,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그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했다면 저는 이거는 부결되거나 아니면 이제 막았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요 전략공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개혁 출마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봐요. 제가 시선 집중 와서 그 얘기를 계속 두 번, 세 번 합니다. 뉴스는 되겠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라면은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당이 내분이 돼버리면 그러면 2,974명의 출마한 후보들한테 그건 진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 이제 또 내분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묘사될 거다.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왜 출마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된다고. 네.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방탄용이라고 이제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같은 당 입장에서 그걸 방탄용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 그게 있을 수 없는 그건 아닐 정신이거든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기가 싫어요. 예. 그렇다. 근데 저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후보가 나와야 선거가 달라진다. 우리 이제 에너지가 생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의견이라고는 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결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로 결집돼 있던 이 에너지를 다시 재결집시키는 이런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선거가 만약에 연장전이다. 승부가 안 끝났다. 그건 유효한데 승부가 끝났잖아요. 승부가 끝났는데 그 100% 다 결집되지 않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됐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좋아서 찍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거 선거에 대해서 민주주의 선거와 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투표율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하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상당수의 지금 유권자도 아예 투표를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투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민주당의 패인 중에 하나로 이른바 국회에서의 밀어붙이기, 특히 이른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이른바 보수정에서는 검수완박 이게 결정적이었다라고도 지적하는 시선인데 법사위원으로서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180석 얻었는데 독주했다, 민주주의 제대로 안 했다. 이게 중요한 민주당의 지금 문제죠. 그리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180석에 다수결을 했다는 거가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다수결 하라고 180석 준 거죠. 다수결로 의결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국회의장 중재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결될 정도로 중재한 타협안을 만드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이. 근데 민영배 의원 탈당권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절차적인 있다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저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이 법안을 의결했던 것 자체를
이런 입법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이런 과정에서 민주적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 이런 점은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조금 전에 이제 그 대선 연장전으로 설정했던 게 이제 그 잘못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초기에 나오면서 윤석열 그때는 당선인이죠. 당선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에서 민주당이 뭔가 착시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건 착시가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선 끝나고 한 달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체력이 회복됐다는 게 현장에서 느껴졌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누구의 체력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누구의 체력을 우리 말씀하시는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의 체력. 예. 당장 우리가 단체장 나간 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체장 나간 분들이 당장 대전, 충남, 세종에서 그냥 그 뭐 여론조사가 이제 아주 시작하는 여론조사지만 그 여론조사에서 10% 5%씩 다 앞섰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해볼만 하겠구나. 그래서 현장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특히 우리 양승조 지사, 허태정 시장, 그 이춘희 시장 이렇게 보면 여기다 현직입니다. 현직이 갖고 있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김종민 의원께서 계속 충남을 말씀하시는 건 지역구가 논산 금산이기 때문에 예를 충남을 들어서 기준으로 이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청권이 중원이니까 네네. 이번 선거의 바로미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 지역은 저는 이번에 당선된다고 봤거든요. 특히 현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장들은 예.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후보들의 경쟁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대선 시즌2가 되면서 이 후보들이 뉴스에 안 나와요. 이재명이냐 송영길이냐 무슨 비대위냐 이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죠. 후보들이 지워지고 이재명 이름 섞자면 이제 계속 운이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 송영길 이재명 두 분한테 이거 나오면 안 된다. 좀 참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전체가 잘못해서 대피한 것이지 누구 하나에게 책임을 지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그 당 전체 안에 예. 총괄선대위원장과 핵심 후보인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서울시장 네. 이 당이라고 할 때 당이 두루뭉실한 게 아니잖아요. 이 당의 핵심이 서울시장 공천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를 국회의원 공천한 거 이게 우리 당의 잘못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잘못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아까 정성호 의원 얘기 좀 부연을 하면요. 예. 만약에 그래서 예. 정말 이재명 후보가 나가기 싫었는데 안 나가려고 했는데 정말 당에서 억지로 당을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저는 그 결정을 한 분들이 책임지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뭐 욕심 때문이든 오판 때문이든 했다면 송영길 후보가 본인은 안 나가려 했는데 정말로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없어서 당에서 차출돼서 그 뭐 차출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면 돼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뭐 주장을 했다. 본인들이 그렇게 뭐 밀어붙였다.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지는 게 맞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책임지는 걸로 당권 도전하면 안 된다로 이해를 하면 되죠. 저는 이 선거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 졌으면 적어도 몇 달 네. 자숙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이 선거의 의미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졌어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두 분이 다시 또 당의 전면에 나선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더 큰 심판을 받죠.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 언론은 다시 또 이제 개파 구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문 대 친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친문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조응천, 박용진, 김혜영 이런 분들이 친문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민주당 내에서 친문이냐 친명이냐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문 의원들이 자 이재명은 잘못했다 이 얘기만 하고 친문이 잘못했다 이 얘기는 쏙 빼버리고 네. 우리 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있었던 예를 들면 팬덤 정치 문제만 해도 이재명의 팬덤 개딸 문제다 이 얘기만 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또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뭐 그런 팬덤 정치는 그거는 외면하고 또 얘기를 안 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개파 정치가 되는데 네. 이 두 가지 다 반성해야죠. 그리고 586 정치 30년 이것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586 정치 30년 이 모두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 다 같이 반성하고 좀 변화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게 개파 전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 안에서 조기 전대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러면 또 평가가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그건 저는 정말 잘못이라고 보는 게요. 조기 전대라는 게 무슨 6개월 정도 당기면 모를까 한 달이에요, 한 달. 네. 저는 이거는 평가 없는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보고 불순하다고 봐요. 꼼수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평가 위에서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대선도 평가 안 하고 여기까지 오는 바람에 네. 국민들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대선 지방선거 평가하고 그 평가 위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이재명 후보가 또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지. 예. 이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이재명 후보한테도 안 좋습니다. 이거. 16분이 후딱 가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그런데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끝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한번 진득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예, 어떨까요? 한번 좀 의원님?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전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한번 따로 한번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